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정의석입니다. 오늘 제가 PYSR에서 설명드릴 논문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for 딥러닝 서베이 논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이 논문을 선정했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만들었는데요. 먼저 해당 논문의 경우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2021년에 accepted 된 페이퍼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딥러닝 시계열 분석 전반에 이용될 수 있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정리한 논문입니다. 제가 왜 굳이 PYSR에 이제 서베이 논문을 정했냐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번에 시계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정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좀 PYSR이 워낙 이제 주기를 갖고 하는 거다 보니까 서베이 논문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뭐 여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본 논문은 이제 제가 영상을 찍는 1월 말 시점으로 109회 정도 인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이 라이팅이 된 회사는 알리바바 그룹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온라인 소매 업체를 하는 이제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백그라운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러닝은 컴퓨터 비전과 이제 NLP에서 연구 분야에서 많은 실적과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우수한 딥러닝 모델들은 단순히 모델 구조가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충분히 많은 데이터와 데이터 증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오버피팅을 되지 않도록 이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시점에서 각각 컴퓨터 비전과 NLP에는 어떠한 어그멘테이션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좌측에서 보이시는 컴퓨터 비전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심클레어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오리지널 강아지 리트리버 사진이 있을 때 크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분을 가져와서 크로핑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이미지가 모델에 들어가야 되니까 리사이즈를 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랑 동일한 크기로 가져갔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크롭 앤 리사이즈를 해서 플립 이제 반대로 뒤집는 그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컬러 자체를 변형하는 컬러 디스토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 디스토션도 어떻게 변형을 주느냐에 따라서 드롭과 지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플립도 있었으니까 각도를 회전하는 것도 있고 일정 특정 부분을 가리는 컷아웃 방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이 이미지 픽셀들의 노이즈를 더해서 이렇게 이미지에 조금 보면 이렇게 TV에서 나오는 지지직들이 보이죠? 이게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우시안 블러를 통해서 조금 더 흐리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벨 필터는 이제 특정 소벨 필터라는 것을 이미지에 통과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제 엣지들의 정보를 추출해온 그러한 이제 유형의 어그멘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볍게 컴퓨터 비전 어그멘테이션을 살펴봤고요. NLP에서는 어떤 어그멘테이션이 있을지 한번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그멘테이션들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알고 뭐 최근 그리고 많이 거론되었던 이제 버트도 있어서 그냥 가볍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it is awesome이라고 하면 awesome 뭐 최고야, fantastic 약간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뜻과 근사한 단어들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여러 문장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와 별개로 워드2백처럼 이제 임베딩 단에서 유사한 워드들을 추출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많이 거론되었던 버트에서 사용한 것처럼 매스터 랭귀지 모델이 있는데 이제 기본에 우리가 이런 문장이 있으면 벨이라는 것을 가리고 이 모델을 통해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예측을 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통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본 이제 PYSR은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시계열 분석에서 딥러닝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로 주로 시계열 분석에서는 딥러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표는 이제 김수민 석사과정이 TS200을 설명해 주실 때 이제 사용했던 표인데요. 그 표를 일단 가져와서 조금 더 색깔만 바꿔보았습니다. 워낙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시계열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어디에 속하는 클래스인지 분류하는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많은 정상 데이터들 중에서 어떠한 값이 치솟았을 때 이 값이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디텍션 태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캐스팅은 말 그대로 예측인데 이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미래의 시점값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폴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 그 이전에 말했던 컴퓨터 비전과 NLP 분야에 비해서는 데이터 증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이제 다음과 같이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현존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들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의 내재적인 특성을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특징이냐면 그게 시계열 데이터는 이제 시간 종속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나 언어와는 다르게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과 빈도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트랜스포먼트 도메인에 적합한 데이터 증강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뭐 이미지나 뭐 NLP와의 데이터에 비해서 비교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차원적으로 더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이제 현존하는 데이터 증강 기법들은 워낙 각각의 태스크에 좀 의존적인 경향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말인즉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에 쓰이는 증강 기법이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태스크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간의 불균형이 큰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른 접근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지나 NLP 측에서도 통하는 그런 한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 아래와 같이 그림으로 이제 각각의 시계열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소개하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베이직한 어프로치와 어드밴스드 어프로치를 나눠서 베이직 어프로치의 경우 이제 아까 시계열 데이터를 각각 타임과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다 했는데 이 도메인별로 어떠한 어그멘테이션들이 수행되어 있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시계열 데이터를 디컴포즈해서 계층화해서 나누는 그런 태스크에서 어떻게 증강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어떻게 증강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메서드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증강을 시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각각 레이턴트 스페이스,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이제 겐이나 어토인코더 같은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네, 마지막으로 오토메이티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강화학습을 이용해서 어떻게 학습할지인데 저의 경우 강화학습 분야에는 워낙 문외한이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살짝 논외로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중요한가를 이제 이 논문에서 한번 조그마한 토익 example은 아니고 가벼운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 증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논문의 후반부 챕터 4에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타임 시리즈 딥러닝 태스크, 아까 말씀드렸던 클래시피케이션, 어노멀리 디텍션, 폴캐스팅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의 증강의 영향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증강 기법은 크로핑, 월핑, 플리핑으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 증강 기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당황하시지 말고 뒤에서 어차피 설명드릴 거니까 그냥 이러한 증강 방법으로 통일했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제 5,000개의 일주일 길이의 시계열 데이터들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계열 데이터는 5분 간격으로 레이블링이 수집이 되었으며 각각의 데이터는 시즈널과 넌 시즈널로 이제 바이너리 클래스로 레이블링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교를 위해 사용한 모델은 이제 다음 논문에서 나왔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 CNN 모델을 활용하게 되고요. 비교 방법으로는 이제 각각 기본 데이터에다가
이제 스파이크와, 즉 이제 어떻게 뾰족뾰족한 스파이크 값과 스텝, 계단 형식과 슬롭, 이제 기울기 형식으로 이제 증강하거나 내려가는 이제 아웃라이어를 강제로 데이터셋에 주입을 시켜서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데이터 증강 모델을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킨 것과 그렇게 안 하고 기존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학습시킨 모델 성능을 비교해서 이제 증강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는 퍼블릭 야후 데이터셋이 있게 되는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용 모델로는 이제 이 논문에서 말하고 있는 유넷 베이스드 CNN 모델을 활용하게 됩니다. 비교 방법은 유넷 러, 그냥 단순 이제 우리가 아는 컴퓨터 비전에서 쓰이는 U자형 유넷 CNN, 그 다음에 유넷 DEW, 즉 여기서 말하는 유닛 베이스드 CNN에서 활용하는 디컴포즈드 레시디어를 추가한 유넷 DEW와 그 다음에 유넷 DEW에 어그멘테이션을 추가한 DEWA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UCI 데이터셋이라고 엄청 유명한 레포지토리가 있는데 이러한 UCI 레포지토리에서 일렉트리시티와 트래픽 데이터를 그 다음에 M4 컴페티션에서 hourly, daily, weekly 3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총 5개의 데이터셋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때 사용한 모델은 Deep AR 모델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아까 여기 클래시피케이션과 동일하게 데이터 증강을 해서 학습시킨 모델과 그렇게 하지 않은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성능을 살펴볼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엄밀히 말하면 모두는 아니지만 모든 태스크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 증강을 수행한 모델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길 볼까요? 타임 시리즈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이제 with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모델이 이러한 아웃라이어들을 주입했을 때 더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것이 양의 수만큼 이제 improve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디텍션 같은 경우 조금 위치가 다른데 각각 raw 그 다음에 DEW, DEWA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여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모델이 프리시전과 리콜과 F1 스코어 기준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5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모델들이 거의는 아니고 대부분 이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RI라는 지표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옆에 간단하게 수식으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ARI는 이제 간단히 말해서 저희가 이제 MASE라고 이제 각각의 스케일드된 앱솔루트 스케일 에러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앱솔루트 스케일 에러에 대해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한 거와 그렇지 않은 것의 사이를 나타낸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메인 DC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서베이 논문 같은 경우는 진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거 이하로 진짜 한두 줄로 논문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었어서 조금 제 설명이 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나름 살을 붙인 것이니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피드백 하실 사항 있으면 언제든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보면 다음과 같이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 도메인,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임 도메인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윈도우 크로핑 or 슬라이싱, 윈도우 워핑, 플래핑, 퍼터베이션 앤 앙상블, 노이즈 인젝션, 레이블 익스펜션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APP, Amplitude and Phase Perturbation, 그 다음에 AAFT, IAAFT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STFT, Short Fourier Transform 또는 Short Time Fourier Transform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Mel Frequency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 그림 같은 경우는 이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러한 도메인에서의 어그멘테이션을 실행시킨 예제를 논문에서 실어주신 거고요. 간단히 보면 오리지널을 이렇게 플리핑해서 이렇게 바꾸고 뭐 다운샘플링해서 바꾸고 각각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타임 도메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비교적 간단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어그멘테이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진짜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윈도우 크로핑과 슬라이싱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원래 시계열에 속한 연속적인 윈도우들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샘플링 방법을 말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박스의 윈도우를 통해서 이 우리가 가진 시계열의 일부를 크로핑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윈도우의 길이는 매개 변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플리핑 같은 경우는 원래의 시계열을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뒤집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이 오리지널과 플리핑이 대칭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월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의 차이를 계산하는 다이내믹 타임 월핑 기법이 있고, 근데 이 다이내믹 타임 월핑은 지표로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다른 시계열 데이터들을 길이를 맞춰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는 최희정 박사과장님이 저희 유튜브에서 이제 이미 한번 다뤄주신 게 있으므로 본 내용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TW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래 시계열을 컴프레스하거나 다운샘플하거나 익스텐드하는 방법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또 간단하게 여기서 그림을 한번 따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으면 다운샘플링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이 250의 길이를 120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들을 특정하게 샘플링해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운샘플링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에 일부분만을, 즉 여기서 보면 반 정도만 가져왔기 때문에 길이도 반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2배로 불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값이 뭔가 제가 보기에는 한 마이너스 1 정도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연달아 2번씩 넣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속 2배가 돼서 들어간다면 이제 길이도 당연히 250의 2배인 500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정말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퍼터베이션 앤 앙상블은 조금 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DTW 이렇게 수많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퍼터베이션을 수행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하나씩 이런 것들을 수행했을 때 나온 결과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TW를 수행을 하게 돼서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길이로 맞춰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업샘플링이나 다운샘플링은 훨씬 더 짧거나 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 길거나 짧아진 데이터를 오리지널 데이터셋에 맞춰주도록 DTW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맞춰준 것들에 대해서 앙상블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앙상블을 할 때 각각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수학적으로 평균, 그냥 저희가 아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 3, 4를 평균을 때려라 이러면 3으로 나오듯이 그냥 그렇게 수리적으로 평균을 내리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시계열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평균을 내릴 때는 이제 DBA, DTW, Percentage Averaging 기법을 통해서 이제 평균화해서 데이터를 증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 인젝션 같은 경우는 원래 시계열에 갑자기 어떠한 노이즈를 추가해주는 방법인데요. 이때 노이즈라는 것은 말 그대로 레이블에는 영향을 끼쳐야 되지 않기 때문에 자그마한 값이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이제 클래스 레이블 자체의 정보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 앞에서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이미 이해하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이제 이미지래. 그 시계열에 대해서 각각 조그마한 스파이크, 뾰족 튀어나온 거와 아니면 잠시만요. 그냥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스파이크, 즉 갑자기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가 이렇게 뿅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계단처럼 이렇게 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롭 레이크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를 갖고 있도록 이제 주입을 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익스펜션 같은 경우는
시계열 이상치 탐지의 경우 이상치가 단순히 한 시점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많다기보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단순 한 지점을 이상치로 하지 않고 레이블 익스펜션을 통해서 주변까지 이상치로 정리해 줌으로써 이제 증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또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데이터가 뿅 이렇게 한 시점에만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러다가 뭐 이렇게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벽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식이 흔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한 시점만 됐으면 정상으로 00000 되다가 여기 1이 나오는 게 당연하겠지만, 현실적인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되지 않고 00000 되고,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뭐 우리가 스레시홀드를 정해주게 되면 이게 111111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한 시점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레이블링을 이상치로 해줌으로써 좀 더 데이터에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타임 도메인 프리퀀시는 끝이 났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간단히 푸리어 트랜스폼을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신호 처리를 공부를 제대로 한 입장이 아니라서 완전 뎁스 있긴 안 하고 제가 이해를 하는데 필요했던 그런 공부 내용들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종류의 사인 코사인 파장들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의 변환이란 신호의 주파수를 분석을 할 때 사용이 되며, 일반적으로 타임 도메인을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왼쪽 그림이 좀 더 되게 직관적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게 됩니다.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러한 앰플리튜드에 대해서 프레 트랜스폼을 수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프리퀀시가 X축이 되고, 그 프리퀀시의 크기, 앰플리튜드가 이제 Y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주파수들이 분해가 되고, 이제 그 각각의 주파수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여기 정보가 들어가는 식이라고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걸 또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되면 뭐 내용은 알겠는데 데이터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한번 여기서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신호 파형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일정한 특징이 규칙적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규칙이 있는 건 알겠지만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뭐 딱히 뭔가 와닿진 않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를 프리 트랜스폼을 통해서 스펙트럼 베이스드 도메인으로 바꾸면, 아니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꿔주게 되면 해당 이제 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50Hz와 120Hz에 대해서 이렇게 앰플리튜드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사인 코사인 웨이브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뎁스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주로 어떻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 이를 어떻게 우리가 주기로 표현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을 때, 이 주기가 얼만큼의 크기로 갖고 있는지, 즉 진폭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이 주기가 도대체 어느 위치에서 우리의 시간 정보에 있어서 언제 시작되는지, 그래서 즉 위상, 이 진폭과 위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 시계열 데이터를 진폭과 위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진폭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시리즈가 갖는 주성분들의 이제 주파수 성분들의 진폭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각 주파수 성분들의 시간 축상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활용을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P인데요. APP는 Amplitude and Phase Perturbation이라고 해서,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진폭과 위상에 대한 perturbation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앰플리튜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퍼터베이션을 가하냐면 일부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을 갖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대체를 해줌으로써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이제 퍼터베이션을 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일부 데이터에 제로민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줌으로써 퍼터베이션을 가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AAFT 또 그리고 Iterated AAFT라는 게 있는데 이제 AAFT는 Amplitude Adjusted Fourier Transform의 줄임말로서 간단히 어떤 것이냐면 이제 Fourier Transform 후 페이스 스펙트럼에서 무작위로 위상들을 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드렸던 시작 위치들을 섞게 되는 건데요. 그 시작 위치들을 섞고 난 다음에 인버스 프레스 트랜스폼을 수행하게 되면 다시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앰플리튜드는 섞지 않았기 때문에 앰플리튜드 자체는 보존이 되고 페이스만 바뀐 시작 위치가 바뀐 데이터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셋을 생성하게 되고요. IAAFT는 이런 AAFT를 조금 더 수렴을 잘할 수 있도록 이터레이티브 스텝을 통해서 개선시킨 방법론입니다. 그렇다면 AAFT 및 IAAFT는 대략적으로 기존 시계열 데이터의 시간 상관관계와 파워 스펙트럼과 앰플리튜드 디스트리뷰션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논문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과 프리퀀시를 둘 다 고려한 타임 프리퀀시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FT, 즉 Short Term Fourier Transfor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STFT는 주파수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간단히 말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짧게 쪼개서 Fourier Transform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FTFT를 만약에 수행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뭐 어떻게 데이터 증강을 수행할 것이냐, 그러면 기존 프리 트랜스폼이랑 똑같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이 논문에서 이제 이 STFT를 수행하고 각각의 그 피처들에 대해서 로컬 에버리지인가 피처 벡터 간의 셔플링을 수행함으로써 데이터를 좀 더 증강하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멜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파수 단위를 이제 아래의 공식에 따라서 멜 단위로 바꾼 스펙트럼을 일컫게 됩니다. 이 멜 단위가 뭐냐면 청각이 이제 주로 저음의 주파수에 민감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청각이 저음의 주파수에 민감하고 고음의 주파수에는 덜 민감한 특징을 반영해서 나오게 된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다음과 같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월핑 피처와 마스킹 블록 오브 프리퀀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덜었는데 보시면 월핑 피처들은 말 그대로 이 피처들에 대해서 워핑을 수행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프리퀀시와 타임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일정 구간들을 가려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베이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여기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디컴포지션, 스태티스티컬, 딥러닝 베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 디컴포지션의 경우 어떻게 디컴포지션을 하냐면 주로 시즈널 트렌드 디컴포지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개선시킨 로버스트 STL과 부스트랩 STL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태티스티컬 같은 경우는 Mixture of Gaussian Tree와 LGT, 그 다음에 Mixture of Autoregressive 모델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러닝의 경우 Embedding Space, 그 다음에 Deep Generative 모델, 그 다음에 Automated Data Augmentation이 있긴 한데 이제 마지막 같은 경우 강화학습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생략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Decomposition Based Method가 있게 되는데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이때 STL과 로버스트 STL이란 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STL과 로버스트 STL은 다음과 같은 논문들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제 해당 방법론은 공통적으로 이제 시계열 데이터들을 다음과 같이 트렌드, 그 다음에 계절성, 그 다음에 나머지로 분해를 하게 되는데요. 수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들을 디컴포지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디컴포지션을 활용해서 어떻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수행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로버스트 또는 그냥 STL을 수행 후 다음과 같이 데이터 증강을 할 수 있다고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터미니스틱 파트라고 해서 이미 정해진 디터민드 된 트렌드와 시즌과 리메인더에 대해서 각각의 여기 더해지는 웨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웨이트를 조절함으로써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파트라고 해서 이제 확률적인 파트인데,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같은 모델을 리메인더에 적용을 해서 이제 확률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를 생성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식으로 이제 데이터 증강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STL 분해를 이제 리메인더의 부스트래핑, 즉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생성한 다음 트렌드와 시즌을 다시 추가해서 새로운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atistical Generative 모델로 넘어가게 됩니다. Statistical Generative 모델 같은 경우는 Mixture of Gaussian Tree를 활용해서 여러 개의 모달리티가 있는 환경에 이제 마이너리티 클래스를 좀 더 오버 샘플링해서 데이터가 임밸런스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이는 타임 시리즈 correlation between neighboring point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뭐 스머트 같은 오버 샘플링 기법들과는 다르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LGT, Local and Global Trend라는 통계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산된 이제 매개변수 및 예측 경로를 표본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LGT 같은 경우는 홀트 선형의 방법의 일반화로 이얼리 시리즈와 같은 넌 시즈널 시리즈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캉에탈 같은 경우는 이제 믹스처 오브 어토리그레시브 모델들을 활용해서 시계열 집합을 시뮬레이션하고 시계열 피처 스페이스에서 생성된 시계열의 다양성과 적용 범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MAR 같은 경우는 Mixture of K 가우시안 Autoregressive 모델로 K개의 가우시안 AR 모델들을 결합한 모델이며 식은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딥러닝 이제 러닝 베이스드 메서드인데요. 러닝 베이스드 메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임베딩 스페이스와 제너레이티브 모델 기반 러닝 베이스드 메서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 증강을 이제 학습시킨 임베딩 스페이스로부터 학습된 임베딩 스페이스로부터 데이터 증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즉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제 시퀀스 어토인코더를 통해서 인코더를 먼저 학습을 시키고 이러한 인코더의 인풋에 조금 변형된 데이터를 넣고 데이터 증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이미지로 예시가 들어갔게 됐지만 본 연구에서도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해서 원본 시계열 데이터의 인터폴레이션과 엑스트라폴레이션을 해줌으로써 데이터 증강을 수행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넘어가면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제너레이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GAN과 RNN을 결합한 모델인 RGAN과 RCGAN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증강하게 되는데요. RGAN 같은 경우는 실제 시계열의 시퀀스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RCGAN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조건부 입력을 추가적으로 넣어줌으로써 이제 조건부를 좀 고려한 실제 시계열 데이터의 시퀀스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경우는 RCGAN의 이제 그림을 따오게 된 건데요. 간단하게 RCGAN과 RGAN은 이 컨디셔널 인풋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GAN이 디스크리미네이터와 제너레이터로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데 디스크리미네이터는 말 그대로 이 해당 들어간 데이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별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너레이터는 이제 실제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 컨디셔널 인풋은 RGAN에는 없고 RCGAN에서 컨디션 정보를 추가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인풋을 살펴보시면 기존의 것 같은 경우는 기존의 RGAN 같은 경우는 XNT만 들어가게 되는데 RCGAN 같은 경우는 이렇게 X와 C 컨디션을 컨캐트한 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레이턴트에 대한 Z와 이제 Z가 알겐에는 Z만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C겐 같은 경우는 Z의 컨디셔널 인풋을 같이 컨캐트네이션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넣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딥 제너레이티브 모델에서 타임겐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타임겐 같은 경우는 겐과 오토인코더를 결합한 모델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겐 모델과 유사하게 레이턴트한 스페이스에서 데이터를 증가하게 되는 가우시안 노이즈에서 데이터를 증가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겐의 어드버서리얼 러닝과 오토인코더의 복원 학습을 함께 진행해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분포 자체를 학습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각각 unsupervised loss와 supervised loss와 reconstruction loss 3개의 로스가 정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타임 시리즈에 대한 어그멘테이션을 정리한 논문, 서베이 논문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워낙 서베이 논문이다 보니 인덱스로 다루지 않고 가벼운 컨셉들 위주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포커싱해서 다뤄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